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선 그랜드 호텔의 마블 로비는 오늘도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분주합니다. 오후 2시 프론트 데스크 뒤에서 완벽하게 정돈된 유니폼을 입은 수진이 서 있었죠. 35살의 그녀는 이 호텔에서 7년째 근무하며 품격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랜드 호텔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언제나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미묘한 계산이 숨어 있었죠. 손님의 옷차림, 액세서리, 말투를 순식간에 훑어보며 응대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수진 선배, 체크인 손님 대기 중이세요. 26살의 인턴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우는 이제 막 호텔 업계에 발을 들인 신입이었지만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정중한 태도를 보이는 청년이었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명품백을 든 중년 여성이 다가오자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프리미엄 스위트로 예약해 주신 분이시죠? 개인적으로 룸 업그레이드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여성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수진은 더욱 정성스럽게 체크인 절차를 진행했죠. 이런 순간이 수진에게는 자신의 전문성을 확인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만의 은밀한 우월감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정우는 옆에서 그런 수진의 모습을 지켜보며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수진의 태도에서 묘한 차별을 느끼곤 했죠. 특히 평범한 옷차림의 손님들에게는 미묘하게 다른 목소리 톤을 사용하는 것을 눈치챘거든요. 정우야, 호텔 서비스의 핵심은 품격이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라 호텔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 그걸 항상 기억해야 해. 무더운 여름 오후 호텔 로비의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을 내뿜고 있을 때였습니다.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가며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죠. 허름한 면바지에 낡은 셔츠를 입은 그의 모습은 화려한 호텔 로비와 대조적이었습니다. 만식이라는 이름의 그 노인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우아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목마름을 참을 수 없어 프론트 데스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실례지만 만식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물 한 잔만 받을 수 있을까요? 밖이 너무 더워서. 수지는 순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명품 드레스를 입은 여성 손님들이 로비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고 정장 차림의 비즈니스맨들이 미팅을 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런 차림의 노인이 물을 달라고 하다니 수진의 머릿속에는 경보음이 울렸어요. 죄송하지만 여기는 투숙객 전용 공간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호텔 로비에서 물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식은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수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거든요. 실례지만 여긴 당신 같은 분이 들어올 곳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그 말에 만식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깊은 상처가 스쳐갔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죠. 정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선배인 수진 앞에서 감히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노인의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선배. 그리고는 급히 직원용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 들고 노인을 뒤따라갔죠. 어르신, 잠깐만요. 정우가 호텔 입구 근처에서 만식을 불렀습니다. 노인은 느린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아까 저희가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요. 정우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그러며 차가운 생수병을 조심스럽게 건넸죠. 만식은 정우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고마움과 함께 무언가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젊은이. 만식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정우가 프론트로 돌아왔을 때 수지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까 어르신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며 정우를 바라봤어요. 정우야, 호텔은 이미지가 생명이야. 저런 노인 하나 때문에 VIP 손님이라도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니라고. 하지만 물 한 잔 정도는. 물 한 잔이 문제가 아니야. 수진이 말을 끊었어요. 분위기가 문제라고. 저런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면 우리 호텔 품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 노인의 눈빛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품위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수지는 다시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미소가 평소보다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정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그날의 일을 잊으려 했지만 정우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씨가 자꾸만 대비되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호텔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목요일 오전, 지배인 김 과장이 프론트 직원들을 긴급히 소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진지한 표정의 그가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는 긴장감이 돌았죠. 이번 주 안에 본사 주요 지분자 중 한 분이 비공식 현장 점검을 나오신다고 합니다. 수진과 정우,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비공식 점검이라는 말에 모두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진행될 예정이니까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김 과장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특별히 실수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 주세요. 우리 호텔의 명성이 달린 일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수지는 더욱 완벽주의적으로 변했습니다. 정우야, 지분자라면 더 까다로울 거야. 완벽하게 준비하자. 그녀는 프론트 데스크를 더욱 꼼꼼히 정리하고 직원들의 유니폼 상태까지 점검했어요. 정우는 그런 수진을 보며 며칠 전 그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 어르신의 눈빛에서 느꼈던 뭔가 특별한 기운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수진에게 말할 수는 없었죠. 혹시 그 지분자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걸 미리 알려주면 비공식 점검이 되겠어? 수진이 답했어요. 아무튼 완벽하게 대응해야 해. 이번 기회에 우리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거야. 하지만 정우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점검일을 하루 앞둔 금요일, 호텔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프론트 데스크 구석구석을 점검했어요. 펜 하나, 서류 한 장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죠. 정우야,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지분자라는 분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우리 호텔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어.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계속해서 며칠 전 그 노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분이 물을 마시며 보여준 감사한 표정과 자신을 바라보던 그 따뜻하면서도 깊이 있는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선배, 혹시 그때 그 어르신 기억나세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 아, 그 거짓말이야? 수진이 무심하게 답했어요. 왜 그런 걸 생각해? 지금은 내일 점검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정우는 거지라는 표현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어르신이 보여준 품위와 인품을 생각했어요. 겉모습과는 달리 뭔가 특별한 분 같았거든요. 오후가 되자 김 지배인이 다시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일 오시는 분은 유한물산의 고문이십니다. 우리 호텔 창립 당시부터 함께해 오신 분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 있었죠. 유한물산이면 우리 호텔 대주주 아닌가요?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평소에 아주 검소하고 소탈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김 지배인이 답했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검소하고 소탈하다는 말에 문득 그 어르신이 떠올랐거든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럴 리는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완벽한 준비에만 몰두했어요. 검소하시든 말든 우리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 드디어 토요일 점검일이 밝았습니다. 수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해서 마지막 점검을 마쳤어요. 유니폼도 새 것으로 갈아입고 화장도 더욱 정성스럽게 했죠. 완벽한 첫인상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정우야, 긴장되지? 수진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더 긴장한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경 호텔 로비에는 평소와 같은 분주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프론트 직원들은 모두 예민하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언제 그 지분자가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11시쯤 호텔 입구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검소하지만 단정한 네이비 양복을 입은 노인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우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바로 며칠 전 물을 달라고 했던 수진에게 쫓겨나듯 나갔던 바로 그 어르신이었거든요. 저분이.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은 아직 그 노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단정한 양복에 품이 있는 걸음걸이, 그리고 조용하지만 위험 있는 분위기였죠. 김 지배인이 급히 로비로 내려와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문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고문님? 설마 저분이 그제야 며칠 전에 그 노인임을 알아봤거든요. 이분이 저희 호텔 창립 당시부터 함께하신 유한물산의 고문이자 지분 40%를 보유하신 유만식 고문님이십니다. 김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수지는 눈을 의심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죠. 정우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프론트 쪽을 천천히 둘러보며 걸어왔어요. 그리고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만식은 수진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아무런 감정 변화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지나쳐갔죠. 수지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했던 말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들어올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그 차갑고 모멸적인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죠. 김 지배인은 만식을 호텔 곳곳으로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고문님, 저희가 새로 단장한 로비 라운지부터 보여드릴게요.
만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어요. 가끔 메모장에 뭔가를 적기도 했지만 특별한 지시나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프론트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며칠 전 자신이 물을 건넨 그 순간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난 후 김지배인이 수진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수진 씨, 잠깐 올라오세요. 수진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쩔 수 없이 회의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김지배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김지배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수진 씨, 우리는 호텔의 품격을 서비스로 지키는 곳이지 사람을 골라내는 곳이 아닙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다행히 정우 씨가 그때 고모님께 사과를 드리고 물을 건넨 덕분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지배인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지는 회의실을 나와 휴게실로 향했어요.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정우가 물병을 조심스럽게 내미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까 어르신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말에 귀를 막았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며칠 뒤 호텔에는 본사에서 내려온 내부 평가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김지배인은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결과를 전달했어요. 수진이 지배인실에 들어갔을 때 김지배인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수진 씨, 직원 태도에 대한 특별교육제의 수권고 조치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향후 3개월간 고객 응대에 대한 특별 관찰 기간을 갖게 됩니다. 수진은 담담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니 숨어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 같았거든요. 정우에게는 전혀 다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 축하합니다. 김지배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계약직에서 정직원으로 전환 제안이 들어왔고 현장 인성 모범 사례로 선정되어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저 같은 신입이요? 고모님께서 직접 추천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보여준 직원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수지는 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정우야.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내가 옳았어. 그리고 늦었지만 고마워. 정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선배도 이제 알게 되신 거죠? 사람의 진짜 모습은 겉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진짜 품격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호텔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따뜻한 빛은 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날의 차가운 물 한 병이 결국 호텔 전체의 온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소중한 교훈과 함께 말이죠.